그래서 이 하늘에 대한 시, 이것을 먼저 제가 좀 다른 데서 좀 유명하다 또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모범적인 시다, 이런 것들을 골라서 그것을 먼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쓴 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공부라고 하는 것은 다섯, 다상량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많이 보고 많이 읽고 또 많이 쓰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많이 쓰기도 하지만 남의 것, 좋은 시를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그게 모델이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를 많이 읽어봐야 좋은 시가 나옵니다. 어려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야기책을 많이 읽어준 아이들이 훨씬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우리가 시를 쓰고 문학을 하려면은 내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좋은 작품들을 읽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써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 시공부에서는 반드시 이론 공부 다음에 다른 모범적인 작품들을 읽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작품을 여기 한번 비교하면서 검토하도록 하는 순서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개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박두진의 하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방송국 목사님, 좀 해주세요. 예? 저희 낭독의 하늘. 앉아서 읽어. 하늘 박두진.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열이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에도 따가운 초가을 목을 짚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있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있는다. 네, 좋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문학은 은유다. 시는 은유다. 은유란 무엇이냐? 새롭게 바꿔놓기, 변경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개념을 바꾸는 것, 기존의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꾸기 때문에 시인이지 시공부한다고 시인이 아닙니다. 기존의 문장을 바꿔요. 생각을 바꾸는 기술자가 시인입니다. 자, 박두진의 하늘에서 하늘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박두진이 이 시를 통해서 어떻게 바꿨나를 봐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기서부터 바꿨어요. 하늘이 어떻게 내게로 옵니까? 아니, 하늘이 자연인데 어디 하늘이 내게로 어떻게 옵니까? 달이 달렸으니까 하늘이 내게로 온다는 발상 자체가 바꾼 거예요. 상식을 바꾼 거죠. 그러면 하늘이 발이 달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사람으로 바꿨냐? 그럴 때는 의인화, 또 물질로 바꿨나? 할 때 활물, 소위 환유, 이런 말도 저기 화류법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죽은 것을 산 것을 무생물을 생물처럼 그럴 때 화류법 또는 의인법이라 합니다. 이렇게 바꾸는 게 바로 은유입니다. 메타포예요. 하늘이 내게로 온다는 게 그럼 달이 달린 거야. 하늘이
그거 바꿔요.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요리조리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불다. 호수처럼 불다도 바꾼 거죠. 하늘이 무슨 호수입니까? 근데 호수처럼 호수같이 생겼다 이거야. 하늘이 바꿨죠. 그게 언어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그다 비유해서 뭐처럼 지그도 넓게는 언어예요. 메타포예요. 메타포.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아니 하늘에 내가 안긴다는 거야. 그럼 하늘이 도대체 애인이요? 네, 이때는 또 하늘에 안긴다 해서 하늘을 마치 인격체처럼 봤어요. 애인처럼 아는 사람. 내가 안긴다. 온 몸이 안긴다. 이것은 의인법이에요. 하늘에 내가 안긴다. 이게 바로 바꾼 거예요.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또 하늘이 가슴에 스며든다는 거야. 아니 하늘이 어떻게 가슴에 스며들어요? 그럼 하늘이 뭐예요? 이거 물처럼 액체가 된 거예요. 액체로 바꿨어요, 하늘을. 그러니까 시를 쓴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호수처럼 푸는 하늘에 내가 안기도 온 몸을 가슴으로 가슴에 스며든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아니 하늘의 호흡, 향기로운 하늘이 코가 어디서 호흡을 하게 해요. 네, 화류법입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따가운 저걸 햇볕으로 목을 씻고 햇볕으로 목을 씻었다. 그럼 햇볕이 뭐예요? 물이에요. 액체로 또 바꾼 거예요, 이거. 나는 하늘을 마신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무슨 사이다인 줄 알고 마시는 거예요. 또 바꿨어요.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읽는다. 내가 읽는다니. 내가 과일이요? 그러니까 읽는다라는 표현은 나를 과일로 또 바꾼 거예요. 능금처럼 마음이 읽는다. 네.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은, 박두진의 하늘에서, 하늘, 일반 시인들은 말이요. 평론가들, 야, 박두진의 하늘이란 무엇이냐, 읽어보니까 그 소감을 보면은, 이건 하늘과 자연과 인간이 잘 조화를 이루는, 하나가 되는 융합의 어떤 정신을 드러내시다. 이러고 논리적으로 거창하게 하죠. 그런 식으로만 했다가는 시를 못 써요. 이 시가 어떻게 제작했느냐 하는 비밀을 알아야지. 그런데 보면 구절 바꿨어요. 바꿔야 혼합이 되고 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은유를 모르고 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두진의 하늘,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의미가 뭐냐, 이런 것은 2차적인 거예요. 시를 쓰는 우리들은 이 시를 어떻게 제작했는가,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에 나의 하늘은 이혜인의 작품 좀 볼까요? 김건일 선생님이 좀 말씀하세요. 네. 읽을 수 있는 분이 읽으세요. 나의 하늘은 이혜인. 그 푸른 빛이 너무 좋아. 창가에서 올려다본 나의 하늘은 어제는 바다가 되고 오늘은 숲이 되고 내일은 또 무엇이 될까? 몹시 답답하고 울고 싶을 때 문득 쳐다본 나의 하늘이 지금은 집이 되고 호수가 되고 들판이 들판이 된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제목을 나의 하늘은 그랬습니다. 그것도 바꾼 거죠. 자기 하늘이요? 그게 주관적으로 했죠. 하늘은 자기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시인은 나의 하늘은 내가 생각하는 하늘, 내가 느끼는 하늘. 벌써 바꿨어요, 제목을. 여기서부터 은유가 시작된 겁니다. 나의 하늘이라는 말부터가 은유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볼까요? 그 푸른 빛이 너무 좋아 창가에서 올려다본 나의 하늘은, 내가 느끼는 하늘은 어제는 바다가 되고 오늘은 숲이 되고 내일은 또 무엇이 될까? 어제는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바꿨죠. 또 오늘은 숲으로 바꿨어요. 하늘. 내일은 또 뭐가 될까? 몹시 갑갑하고 울고 싶을 때 우울할 때 문득 쳐다본 나의 하늘이 지금은 집이 되고 집으로 바꿨네. 또 호수가 되고 호수로 바꿨어요. 들판이 된다. 그래서 집이 뭐고 호수가 뭐고 들판이 뭐냐 뭐 그런 것은 2차적인 얘기예요. 바꿨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하늘을 바다로, 숲으로, 집으로, 호수로, 들판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꾸면서 하늘의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드러냈습니다. 바다, 숲, 집, 호수, 들판 이런 자연물로 바꿨죠. 그리고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표현하는 것을 확장은유라 한다. 이 시는 읽기가 편하죠. 비교적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죠. 단순 은유를 오늘은 숲이 되고 내일은 어제는 바다가 되고 오늘은 숲이 되고 지금은 집이 되고 호수가 되고 들판이 단순 은유들입니다. 단순 은유를 여러 개 나열한 확장 은유입니다. 자, 이렇게 이혜인의 하늘을 자기 나름대로 바다, 숲, 집, 호수, 들판이라고 하는 비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성에 근거하고 있죠. 바다도 하늘하고 비슷하죠. 숲도 색깔이 비슷하죠. 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집 아닙니까? 호수하고도 비슷하고 들판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그 유사성에 의한 치환, 바꾸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하늘의 글씨. 이성선 씨인데 하늘의 글씨. 하늘의 글씨 이승수. 밤하늘 위로 짐승 걸어가는 울음소리. 그 아래 그들 떡을 받아 시를 쓰는 시인의 방. 이런 날 밤 집 근처에 숨소리 가득 다가온 하늘이 와서 몰래 글씨를 씁니다. 풀잎을 동그랗게 먹은 벌레의 자리가 바로 그 상처가 하늘의 글씨다. 당신 계시는 풀레꼴들 길 밖에 큰 길이 있다. 네. 네, 조금 지금 그 박두진이나 이혜인의 시보들은 약간 그 충청도사들 꽤 까다롭다. 저 말이 좀 약간 꽤 까다롭다. 밤하늘 위로 짐승 걸어가는 울음소리. 네, 좀 예를 들어서 나의 하늘은 어제는 바다가 되고 오늘은 숲이 되고 이거 참 이해하기가 쉬운데 밤하늘 위로 짐승 걸어가는 울음소리야. 이거 요거 조금 약간 까다롭죠. 그러니까 약간 그 비유사성. 그럼 여러분들 밤하늘 위로 무슨 짐승이 걸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 어떻게 짐승이 걸어가? 네, 이것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사성보다는 비유사성. 그런데 비유사성이기는 하지만 신비롭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한 것은 이해하기는 좋지만 그 신비롭고 심오한 맛은 적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밤하늘 위로 짐승 걸어가는 울음소리 하니까 말이 안 되기는 한데 그래도 만일 정말 하늘에 황소가 걸어가면서 말이 가면서 말방울 소리를 낸다면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아래 그들 똥을 받아 시를 쓰는 시인의 시 쓰는 게 뭐냐? 밤하늘 위로 짐승거라는 웃음소리, 짐승거라 하는, 그러니까 하늘 위로 걸어가는 짐승똥을 받아서 시를 쓰는 거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별자리들이 막 말도 있고 네, 그런 거 그것은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어떤 세계를 들으며 느끼며 시를 쓰니까 마치 그런 그 밤하늘 위로 걸어가는 짐승의 똥을 받아서 시를 쓰는 거다. 그러니까 시는 그렇게 새롭고 신비롭고 그런 거다. 그냥 보통의 제작이 아니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다 메타포예요. 은유입니다. 밤하늘 위로 짐승 걸어가는 울음소리, 이건 메타포죠. 은유죠. 그 아래 그들 똥을 받아. 똥이 뭔지는 이것도 은유는 은유입니다. 근데 무슨 원관념이 뭔지 잘 모르는 은유를 우리는 상징이라고 말합니다. 심볼, 상징. 그러나 그것도 은유예요. 다 비유입니다. 이런 날 밤 집 근처에 숨소리 가득 다가옴. 이런 날 밤 집 근처에 숨소리, 아마 짐승의 숨소리인지도 모르죠. 가득 다가온 그 어떤 신비로운 미지의 세계가 시인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하늘이 와서 몰래 글씨를 쓴다. 이것도 은유입니다. 하늘이 어떻게 글씨를 써요? 풀잎에 동그랗게 먹은 벌레 입자리가 바로 그 상처가 바로 하늘의 글씨다. 네, 벌레 먹은 입자리, 그러니까 벌레 먹은 상처, 그게 바로 하늘의 글씨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계시는 블랙홀들, 당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어떤 세계,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의 글씨라고 상징으로 은유로, 그러면서 마지막에 길밖에 더 큰 길이 있다. 그러니 들리는 것만 들리는 게 아니고 들리는 것 그 무예,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계, 그 세계 속에의 어떤 세계를까지 알아듣는 것, 이게 바로 시인의 귀가 되어야죠. 그러니까 시인의 눈은 보이는 것 저 너머를 볼 수 있고 들리는 것 저 너머를 너머에서 들리는 것을 보는 것, 길 위에 길이 있음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시인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시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당히 좀 깊이가 있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과 두께, 오기원의 하늘과 두께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강히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늘의 두께, 오기연, 투명한 햇살 창창 떨어지는 봄날, 새 한 마리 햇살에 찔리며 나무에 앉아있더니
허공을 힘차게 위로 솟구치던 하늘을 열고 뚫고 들어가 그곳에서 하얗게 하늘이 되었습니다. 오늘 생긴 하늘의 또 다른 두께가 되었습니다. 네. 자, 여기도 하늘과 두께 했습니다. 제목이 좀, 네, 역시 좀 제목 자체가 좀 생소한 맛이 있죠. 투명한 햇살, 창창 떨어지는 봄날, 창창 떨어지는 봄날. 이것도 바꿨죠. 자기가 독특하게 개발, 창창 떨어지는 게 뭐예요? 그냥 햇살 떨어지는 햇살이 비추는 창창 떨어진다. 이것은 자기가 뭐 이렇게 창조적으로 바꾼 그런 거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햇살, 투명한 햇살, 창창 떨어지는 봄날, 새 한 마리 햇살에 찔리며 북나무에 앉아있더니, 그래서 제일 매력적인 건 뭡니까? 햇살에 찔리며, 햇살에 찔리며 바꿨죠. 사실은 햇빛을 쬐고 앉아있는 거죠. 근데 햇살에 찔리잖아요. 비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꿀 거예요. 허공을 힘차게 위로 솟구치던, 이게 햇살에 찔려서 북나무에 앉아있다가 그냥 햇살에 찔려가지고서 정신 차려서 이제 하늘 올라갔어요. 그런데 뭐 위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하늘을 열고 들어가, 하늘을 열고 들어갔다네. 바꾼 거죠. 뚫고 들어가, 하늘도 뚫고 들어갔다네. 그곳에서 파랗게 하늘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파랗게 하늘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다 바꾼 거죠. 다 이게 원형입니다. 오늘 생긴 하늘의 또 다른 두께가 돼서, 그래가지고 그게 뭐가 됐냐? 그러니까 새가 햇빛을 받아서 하늘 속에 들어가지고 파란 하늘이 됐는데, 그게 또 다른 하늘의 높은 층을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좀 신비로운 시입니다. 그것을 뭐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우주적인 신비로, 우주적인 섭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하늘 위의 창문, 안도연의 시를 좀 보겠습니다. 네, 윤도령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앉아서세요. 이 마시고. 네. 네. 하늘 위의 창문 안도현 방패연을 높이 띄었다. 하늘 위에 커다란 창문이 하나 생겼다. 저 창문을 열면 하늘 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내다볼 수 있겠다. 하느님의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뻔히 다 보이겠다. 방패연은 좋겠다. 저러다 운이 좋으면 하느님도 만날 수 있겠다. 네. 네. 뭐 이 시는 오기원이나 여기 이성선의 시처럼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 다가오는 게 있죠. 뭔가 정감을 느낍니다. 자, 방패연을 높이 띄웠다. 마치 동시처럼 방패연을 높이 띄웠어요. 하늘 위에 커다란 창문이 하나 생겼다. 네, 바꿨죠. 방패연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마치 하늘에 창문이 매달린 것 같아요. 그 바꿨어요, 생각을. 그게 의미입니다. 저 창문을 열면, 방패연을 창문 바꿨어요. 하늘 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다 내다볼 수 있겠다. 재밌죠?
하느님의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리라 보이겠다. 네, 하늘의 세계를 방패는 좋겠다. 저러다 운이 좋으면 하느님도 만날 수 있겠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 같으면서도 참 하나님의 무궁한 세계를 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럼 이게 창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네, 이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만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창이 뭐냐? 그건 각자 해석을 해야죠. 창이 뭘까? 각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열쇠. 그게 창이에요. 자, 남들 것만 다 하다 보니까 또 내 걸 안 하면 그래서 한 가지를 하나 또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비천기 3. 네, 오늘 안 하신 분은 다음에 제가 해서 신앙을 하겠습니다. 장두경 부장 선생님. 예. 2002 3 홍문표 희망합니다. 이제 은하의 별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고 오히려 땅에 붙어있는 별들이 눈부시게 반짝인다.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은 저마다 별을 만들어 처마 끝에 내다보는데 밤새 별빛이 그리는 데 자리가 바뀌었나? 하늘 복판으로 뜨는 눈빛 물결, 그 설레임을 어딘지로 숨고 인간들이 만든 지상의 별들만 설치되는 소란스러운 함께. 네. 자, 똑똑한 비평가를 만났으면 참 좋은 시라고 하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비평가들은 유명하다는 사람들의 시만 가지고 떠들지, 홍문표의 시 가지고 떠들지를 않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니까. 자, 맘먹고 쓴 시입니다. 이 시는 보세요. 기막힌 일이다. 처음부터 아주 좀 약간 이렇게 선동적으로 말했습니다. 탄식하는 그런 거죠. 기막혀. 지금 이제 은하의 별들은 멀리서 희미하게 가물거리고 인간들이 그렇게 좋아하던 선망하던 은하수 별빛들은 희미하게 가물거리고 어디로 사라져서 보이지도 않아. 오히려 땅에 붙어있는 별들이 눈부시게 반짝인다. 그럼 땅에 붙어있는 별들이 뭐죠? 문명의 별,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놓은 별들 아닙니까? 지금 하늘의 별 여러분들 보여요? 처음부터 지상의 별만 가지고 목숨 걸고 있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땅에 붙어있는 별들이 눈부시게 반짝이다. 다 지금 이거 비행기 타고 보면요, 하늘보다 지상이 훨씬 화려합니다. 그냥 불꽃이 그냥 황찬란하죠.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은 저마다 별을 만들어 처마 끝에 매달고는 밤새 별빛 놀이를 한다. 낮에는 그짓 못해요. 밤에만 해요. 자리가 바뀌었나? 하늘 복판으로 흐르던 은빛 물결, 그 설레임은 어둠 뒤로 숨고 진짜는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인간들이 만든 지상의 별들만 설치되는 소란스런 낮길이 아니라 밤길이다. 좀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